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실정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허대익입니다. 예,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공미희 청소시설 담당입니다. 이동성 자원재활용 담당입니다. 박일건 매립장 운영 담당입니다. 의양순 크린 청소 담당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19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부서 비전으로 생활 폐기물의 적정한 수집, 운반 처리, 자원 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용, 그 다음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 문화 조성,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 및 불법 투기 건절 등 5대 역점 사업으로 중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5페이지. 기본 현황은 저희과는 5개 담당에 2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 부분에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처리입니다. 저희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대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그 2년간 올해 내년까지 약 164억 원의 용적비를 계약이 지금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두 번째 보면은 폐기물 매립장에 이 빗물 차단용 올해 천막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약 3,000제곱미터를 1,300만 원으로 설치를 해서 침출주 발생량을 줄이고 약품도 상당히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자원 재활용 시설 파봉 정량 공급기 설치입니다. 이 파봉 정량 공급기라는 건 이 봉투를 그 작업대에 올려놓고 봉투를 찢어지게 하는 이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난 8월달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을 해서 시운전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이고 상당히 그 선별률을 당초 27%에서 40%까지 향상을 시키고 폐기물층 분담금도 약 1,000만 원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관련 저희가 이제 세 수입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와 18년도에 이제 대비를 했는데 18년도에는 이게 18년 8월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년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8월 현재까지 약 45억 2,700만 정도 세 수입되고 연말까지는 약 6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량제 봉투 수입이 약 32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대행 폐기물 스티커 판매 4억 700만원, 음식 폐기물 납부 필정 8억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18년도 그 환경보호하고 한국 폐기물 협회에서 주관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환경부 장관 포창과 상사비를 1,500만 원을 받고 또 담당 공무원 2명이 국외 연수를 받는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건 또 저희 시장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250개소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별로는 관광지 23, 공원, 해수욕장, 불황장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기타의 76개소는 주요 도로변에 또 간이 심터에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추진 계획에서 이 공중 화장실 250개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3개 구역으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리적으로 또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효율적 관리가 좀 어려워 있어서 올해는 구역을 하나 더 나누어서 4개 구역으로 약 7억 6,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민간 위탁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화장실을 철거 교체하는데 약 23개소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 개보수 2개소에 4,400만 원. 그다음 특히 이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그 시설을 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속은 한 사람을 전담을 시켜서 계속 그 순찰을 하고 있고 안심배를 63개소 설치한 계획입니다. 그다음 문제점 대책입니다. 아까 250개소 중에서 상당 부분이 10년 이상 된 간이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수시로 좀 철거하거나 또 정비를 안 하면은 이게 좀 이용이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과 운반을 민간 업체에다가 대행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82억 2,400만 원이 소요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이미 2년간 저기 종전에 매년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이 바뀌면은 거기에 종사자들이 또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한 2년간은 한 구역을 전담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2년간 계약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측정한 용역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업 내용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정기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행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 간담회를 2개월에 한 번씩 저희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저희 행정의 주문사항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대행업체 6개 업체에 대한 얼마만큼 업무를 잘 하고 있었는지를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또 점수가 낮은 업체는 페널티를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최종 잔재물 사로화 시설입니다. 지금 음식물 그 최종 잔재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로화와 퇴비화 이 두 가지를 주로 최종 처리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스를 하는 바이오 시설을 이제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좀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아직 당분간은 바이오 시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퇴비하로 지금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일 저희 발생량이 한 65톤 정도 됩니다. 저희 음식물 처리 폐기물이. 이걸 이제 저희 그 음식물 처리 그 한해 그 처리장에서
은폐수를 짜면은 은폐수가 약 54톤 정도 오고 약 1톤이 햅잣물. 그다음에 이제 최종 잔재물을 건조된 음식물이 나오는 게 약 10톤입니다. 10톤 이거를 일단 그 옥토 유기지라는 지금 시청 정문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퇴비화를 활용을 하고 있고 위탁 처리비를 저희가 지금 톤당에 약 25,000원 정도 연간을 치면은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소 좀 문제점이 이제 되는 것이 뭐 지금 보시다시피 그 해당 업체와 인근 주민 간에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영세 업체다 보니까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제반 법령에 의한 준수 사항이 좀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저희들 음식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 퇴비화보다는 사로화 시설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검토를 해서 앞에 업무 보고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이런 시설을 개수를 하는데 또 한 9억 정도의 또 기존 시설에다가 보강을 하고 또 신설을 하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또 저희 예산부서와 이제 협의를 하니까 이게 지금 시재정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에 지금 이만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의견은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되 국비나 도비 등 의존 재원이 확보되면은 거기 CV 분담분은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은 지금 내년도부터라도 예산만 뒷받침만 되면은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장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물을 처리를 사로화로 되면은 일단 건조 퇴비화보다는 안정적이 좀 처리가 가능하고 또 이제 사로화로 인한 다소 좀 세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기 4,300만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운동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총 발생량은 약 14,879톤. 여기 월로 하면은 약 1,900톤 정도 됩니다. 1인당 그 산산을 하니까 약 0.24kg 정도 이렇게 노는데 요거를 저희가 0.23 정도를 줄이겠다 이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음식물류 감량 갱신대회를 저희가 3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를 통해서 해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RFID라는 개별 감량 장치입니다. 계량 장치입니다. 뭐 음식물 종량제라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한 300세대 이상 되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내년도 한 기기 30대 정도를 지금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국비가 한 30%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12는 70%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는 30대 하는데 약 5,2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 사업 추진입니다. 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연계됩니다만은 저희 관내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78개 단지입니다. 세대로 쓰면은 약 한 47,225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이 사업을 해가지고 5개소에 3,400세대가 지금 설치를 했고 내년도 계획은 한 3개 단지 약 2,100세대 정도 설치를 하면은 총 세대 그 보급률 약 한 11.6% 정도가 RFID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배출량 측정을 통한 세대별 부가로 이제 이 감량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비용을 좀 적게 불 수 있고, 이로 인한 약 30% 이 감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행 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가 대행 폐기물을 낼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스티커를 이제 사서 구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면동 사무소에 배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장소가 지정되면은 그 장소에 이제 갖다 놓으면은 저희 차량이 순회하면서 이제 수거하는 이런 체제를 지금 이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뭐 스티커도 사야 되고 또 신고하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인터넷이나 거의 모바일이 상용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휴대폰만으로도 이 시스템을 좀 접촉을 시키면은 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갖춰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약 1,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 대행 폐기물은 약 3,112톤 정도 수거되고 월간 60톤, 1단위를 하면 약 8.6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배출 장소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 수수료도 바로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인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각장, 폐기물 소각장이 정기 점검 보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은 한 해에 2012년도 가동을 좀 개시해가지고 일일 약 200톤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에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4개조를 짜가지고 일일 2교대 세실 24시간 가동 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가 계속 이 가동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내합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객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열 급수 펌프 이런 것이 수시로 좀 정비를 안 해주면은 좀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부분적인 점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약 여기 사업비가 약 9억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점으로서는 이제 보수 기간 중에 지금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임시 저장을 하고 소각장 옆에 임시 저장을 하고, 그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매립장을 활용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저희가 한 20일, 23일 정도 작업 기간은 그 정도 소요가 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매립장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등과 장평의 매립장은 다 사용 기간이 지금 종료돼서 지금 매립을 반입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석포 매립장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 매립장은 전체 용량이 약 133만 493톤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한 61만 1000톤 정도 지금 매립이 되었습니다. 매립률 약 59%. 이 향후 발생량 추이를 감안할 때 2035년까지는 이 시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이제 제일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침출수입니다.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월 1회 수질 분석을 하고, 또 유해 화학 물질 검사를 해서 환경 기준치를 절대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용이 종료된 사등하고 신행 매립장도 저희들이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 행정만으로는 이 깨끗한 도시 환경을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자기 지역은 좀 스스로 좀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이제 투기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설치하고 또 단속 인력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뭐 과태료라든지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로 청소를 비롯한 인력을 약 128명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어르신 환경 지킴이, 노면 청소차 등이 있고, 그다음에 매월 1회 둘째 주에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 홀씨 입양 사업을 통한 자율적인 정활동입니다. 행복 홀씨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생단체, 면동간 내에 많은 자생단체가 특정 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에 책임, 청소도 하고 단장도 하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8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우수 단체는 저희가 포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입니다. 저희가 2개반 3명이 기동 순찰과 수고 활동을 하고 있고,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등 카메라, 그다음에 스마트 경고판 등을 지금 현재 기 설치가 61개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20개소, 그다음에 고정식이 19개소, 스마트 경고판이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폐기물 치료 상립을 위한 현장 확인과 또 마을 단위 교육 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지난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인사말 보니까 오늘도 활력차게 우리 시의원들 활동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인사 같더라고요. 멘트가.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1페이지 보면은 RFID라고 사업 추진 계획을 해놨거든요. 공동주택. 예,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전년도에 시범으로 해본 적이 있죠. 예,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 한 결과는 어떻던가요? 5개소를 하니까 일단은 음식물을 들고 가면은 거기 이제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딱 올리고 그 칩 카드를 꼽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눈금이 나타납니다. 내가 발생한 들고 온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라는 것이 이제 되고, 이제 매월 한 달간 저기 이제 누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본인들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120개 만큼 예, 예, 예. 사용료를 부담한다 이 예, 말, 예. 요금 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관리비에 부과되는데 우리가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요 기기를 설치해 놓고 그게 중량에 따라서 그게 관리비에 처리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럼 그 중량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음식물을 사전에 건조를 해가 버리면 또 중량이 또 낮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각자 가정에서 뭐 물이 수분이 함유량이 많으면은 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제거를 빼서 거기만 들고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 계획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소 30대 설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 한 대 설치가 비용이 어느 정도 합니까? 비용이 한 대당 170만 원 정도
예, 뭐 예상들이 보고 예. 그럼 이 사업비가 5억 2,5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아니 5,250만 원 아닙니까? 5,250만 원입니까? 예, 예. 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30대 정도 설립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그럼 국비 11호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에서 적극 시책을 권장하고 국비를 30%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70%는 시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이게 파급이 되면은 아파트에서 조금 부담을 저희가 시비 지원을 이제 일부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담으로도 특히 이제 아파트 신규 사업 승인 시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 되는 데는 이게 이제 아파트 사업주로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승인 계획 단계에서 해당 부서와 좀 협조를 해서 이런 시설을 좀 머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보면은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8개 세대가 단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한 대가 과연 몇 세대까지 거의 커버됩니까? 한 대 하면 70세대에서 10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통로 자체는 되겠다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참 좋은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리 되면은 음식물 감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 수거에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30% 절감이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저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총 시 전체 이제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비용이고 이제 가구별 비용까지는 저기 산정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을 줄이는 만큼 자기들 비용을 가정에서 가정 경제의 비를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 하면 예. 예를 들어 30% 정도의 감량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이 음식물은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의가 한 70% 아파트 단지가 차지하 싶은데 그 70%를 100을 봤을 때 30%를 절감한다라는 효과가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거는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이 줄면은 처리비가 줄어들 수밖에 예,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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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30%의 효과를 예. 아마 우리 시 예산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도한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제 지금 올해 계획까지 보급을 하면은 전체 아까 300세대 이상 그 총 세대 수의 약 11%밖에 안 됩니다. 보급률이. 예. 그러면 89%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 차연도로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요걸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좀 확대해서 또 뭐 재정 문제가 좀 따르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정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업의 효과만 제대로 홍보가 되면은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 그 자치협의회라 자치위원회입니까? 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비용은 뭐 자담으로도 좀 예를 50%를 주고 50%는 아파트 자체 분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RFID라는 이 개별 계량기 장비 아니면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른 지자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도시 지역에는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우리 시도 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예. 마냥 음식 폐기물에 대한 예. 그하고 스대를 받지 말고 예, 예.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0대 설치하고 예. 2020년도에는 좀 파급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 아니습니까? 예. 뭐 감량 경진대회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7년도 이 계획을 한번 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량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시상을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시상을 합니다. 지금 올해도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오는데 대상 1개소, 그다음에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이렇게 해서 4개 아파트 단지대에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그게 어디입니까? 올해 선정된 거 말입니까?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예. 지난해 4개소. 17년도에 이제
그 경기도 결과의 최우수 대상을 받는 데는 이 숲속의 아침, 아주의 네. 숲속의 아침이고, 그다음 최우수 상계는 덕산 2차 베스트타운, 그다음에 장평 1차 주공, 그다음에 능포 대우 아파트, 그다음에 우수 6개소는 옥포의 삼도 로얄, 그다음에 옥포 아파트, 옥림 아파트, 아주 이 편한 세상, 스타일스 센트럴, 뭐 덕진 봄, 뭐 이 정도가 작년도에 이 경진대 결과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 시상을 받는 단지 자체에 어떤 특이한 상황들이 있던가요? 단순 음식을 줄이기 사업이던가요?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파트 관리소하고 자치위원회가 유기적인 이제 협의 체제를 통해서 거기 거주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관건이죠. 수시로 동별로 동대표자미가 아마 그런 회의를 해서 또 전체 자치에서 이 여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실제 이게 뭐 지금 자원 재활용하고 또 환경 문제는 지금 뭐 누구 내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의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간혹 이 아파트를 한번 가보면은 주로 우리 폐기물 자체가 생활 폐기물, 음식물 뭐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틀린 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현대 힐스테이트 이야기했는데 예. 거기도 보면은 이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버리는 기준 자체를 다른 데가 좀 독특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수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어떻던가요? 잘 못한 곳하고 잘한 곳하고 단순 동 대표들이나 동민들의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역할보다도 또 시스템 자체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은요? 예, 제가 뭐 현장 확인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파트 주민 자치회가 잘 되는 데는 이 시책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아파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음식물 처리가 최고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잔재물을 이제 사료와 퇴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차적으로 사료화를 하려면은 최고 수능이 밥이잖아요. 잔밥이 남는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음식물 그 김치나 그 반찬 종류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 제도를 한번 바깥으로 영하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못하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밥값은 무한대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돈을 받거든요. 그런 걸 받죠.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그렇죠. 추가 일본도 요청을 그렇고 하면 중국도 그렇고 예컨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밥값은 추가로 돈을 받으면서 반찬값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뭐 대체로 막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물 중에서도 밥은 당장 사료화를 쓸 수 있는 그게 되고 맞지 않습니까? 반찬 저거는 당장 사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다 생각하거든요. 저런 홍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분석 한번 해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전체 식당 뭐 가정집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다량 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업소를 상대로 해서 좀 잔반을 좀 안 남기게, 좀 줄이는 이런 시책을 지금 홍보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또 요 군인 식당이 있습니다만은 저기도 자기가 좀 식판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많이 가져가 가지고 계속 이제 잔량을 남기서 통에 붓거든요.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쓰레기장으로 이제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지속적으로 어떤 홍보, 교육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주민 인식이 동참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뭐 어느 식당에
뭐 반찬을 얼마만 내놔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얼마 예. 내놓으라 하기 전에 예. 우리 요 대한민국이나 우리 거제 정서 자체가 예. 보면은 밥은 적혀주는 반찬을 많이 주더라고요. 좀- 어딜 가도 둘이 앉았는데 한 5인분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결국 거기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뭐 어떤 강행성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망정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계몽을 꾸준히 해서 앞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밥은 뭐 우리가 그 짐승을 줄 수도 있는 그 효과 바로 나타나잖아요. 반찬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몽이 나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요거를 저희가 한번 또 저희 자원순환과만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생업소 요식업 관리하는 우리 위생과하고 예, 예. 이런 걸 유기적으로 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만약 그리 된다면 우리가 사료화를 해도 예. 그리 크게 어떤 비용을 낭비를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이제 음식물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제 상임위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항상 남기지 말고 다 먹자 뭐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윤번 의원님 말씀에 일면 공감도 가고 근데 그걸 이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계몽하고 남기지 않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남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예 음식물 남은 음식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걸 다 먹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예. 시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예. 교육을 겸하면서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 음식물로 버려지는 그 돈,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하면 사람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음식물 때문에 우리의 이 아까운 세금이 얼마만큼 그 쓰여지는지, 그게 1인당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음식물을 남겼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나의 돈이 나가는지를 좀 수치화해가지고 좀 적극 계몽을 해주시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말씀에 좀 덧붙인다면은 이 전반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음식 문화와 연관돼 있어요. 음식 문화와 좀 푸짐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푸짐한 거. 뭐 조금 내놓으면 안 가잖아요. 그 집에 안 가. 그 집에 물기 없다 이러고 특히 여성분들은 좀 남아도 푸짐한 그 뭡니까 그릇이 여성분들 다 예. 아니거든요. 그릇이 가득 차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개인은 이제 식생활 문화 개선입니다. 식생활 문화 개선이고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을 갖다가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럼 뭐 최후의 수단으로 예, 하는 최후 수단을.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권장하고 홍보를 하되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처리 비용을 내가 이만 잔반을 많이 배출하면은 비용을 더 물도록 하는 그걸 두 가지 병행을 해서 그래.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예. 얼마나 1년에 연간 토탈 얼마 정도 되나요?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 비용 우리 세금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있던데 예. 좀 과장님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총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예, 청소 행정계장 윤봉일입니다. 저희들 그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그리고 재활용품 전체 1년 계약 금액이 82억 2,400만 원 그 나가는데 그 중에서 예. 음식물은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먹고 남긴
쓰레기 때문에 30억 정도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런 걸 시민들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면 뭐 그냥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좀 우리가 30억을 우리 세금으로 남는 음식물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좀 적극 좀 이렇게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여튼 그 부분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 처리 시설에서 이제 나온 아까 한 10톤 정도 되는 일일 건조물, 10톤. 예. 그거를 이제 퇴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사료화하면 네. 그러니까 사료화한다고 해서 이게 사료로 되면 이게 뭐랄까 수요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사료화를 만들어서 배출을 해놓으면은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자기들 이제 포장을 내서 판매하는 또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한 톤당에 약 15,000원 정도 단가는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이를 해봤습니다. 15,000원이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어쨌든 가장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예.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는 것인지. 지금 이제 장자마을 지금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아주 이제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면서 옥토 유기라는 이제 회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료 인허가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 인허가를 주고 관리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악취라든 환경 문제는 또 환경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 농지 건축 관련 부서가 수차례 이제 이 민원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모색을 냈습니다만은 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뭐 원칙적으로는 그 업체 운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자 업체에서 책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책임 해결해야 되는데 옥토 유기질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또 그런 영세 업체다 보니까 또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주민들 요구 사항이 보면은 굉장히 좀 수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20억을 뭐 마을에다 내놔라. 뭐 그다음에 월 뭐 5천만 원을 연간 20억을 일시불을 내놓고 최근에 또 조정을 해가지고 7억까지 또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일시불 주고 연간 5천만 원 정도를 발전 기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옥토 유기질 회사 자체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좀 돈 문제인데 뭐 원인을 발생하는 업체에서 해결을 하면은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행정기관이 연계를 시키고 또 끼게 되는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좀 어려운 상황은 이제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행정이 그냥 뭐 사업주하고 마을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냥 또 방관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들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 이제 좀 대화로서 좀 이렇게 저분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상황을 조금 소통하시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업무는 여러 부서가 걸쳐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옛날에 고충 지금 소통 담당한 데 있습니까? 시정 핵심 담당한 여기서 이제 업무를 총괄을 해서 부서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음식물 체증잔재물에 대해서 톤당 25,000원 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요걸 지금 인군 시군의 통영 고성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저희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처리비를 줍니다. 주는데 저희가 이제 25,000원을 좀 아주 저렴하게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작년까지는 23,000원 하다가 올해 와서 이제 22,000원을 올린 거죠. 올리는데 그래서 다소 주민 민원과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은 저희 시가 단가를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상향 조정해줄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완전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예. 어차피 이거 음식물 그 아까 말씀하신 건조물은 우리 시가 어쨌든 이건 뭐 우리 뭐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이건 꼭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 게 맞는지부터 아마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뭐 당초 예산에 좀 편성되기 어렵다 이 말씀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민간 위탁 처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요 직영을 하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시설 장비 이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예. 저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여튼 저렇게 어르신들 빨리 좀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저기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활 폐기물 수거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수집량하고 일일 발생량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거의 5% 이상 지금 줄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줄어서 이 그렇습니까? 원인은 이제 좀 경제적 지역 경제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줄고 또 소득이 줄면은 또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런 영향이고 또 이제 가게를 하는데 식당 같은 데서 장사가 안 되니까 자연히 배출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뭐 쓰레기 배출 자체가 좀 이렇게 의식 향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보다 경제적인 영향이 더 예, 그런 측면은 좀 미미하고 네. 좀 지역 경제의 어떤 조성 경기 약화로 인한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은 지금 우리가 올해 말까지가 이제 2년이 끝나는 거죠. 내년 말까지. 아, 내년 말까지. 예. 이 배출량과 상관없이 그냥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 구역을 6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저기 이제 원가 계산을 저희들 용역을 해서 네.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일정 구역에 이 수거를 하는데 차량이 몇 명 들어가고 그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기름 비용 그다음에 제시 공과금 이런 걸 원가 전문 기관에다 원가 계산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6개 업체를 이제 입찰을 해서 정했던 겁니다. 입찰을 해서 네, 예전 그건 가격,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전 네. 가격을 정해서 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배출량이 줄고 예. 수거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예.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양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예. 그 지역의 이제 책임 수거 운반 처리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그 폐기물 관련된 세외 수입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봉투 팔리는 것이 지난해 53억이었던 것이 올해 32억 현재까지 8월까지 예. 뭐 이런 건데 이 좀 아이러니하죠. 이 쓰레기가 줄어들면 우리는 좋은 건데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감소가 또 발생하니까. 예. 근데 금액도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생각이 되긴 됩니다. 그 파봉 정량 공급기가 지금 되는데 이거 한식이 6억이나 합니까? 예, 여기 이제 한식을 해놨습니다만 부대 설비까지 하면 한 5가지 됩니다. 네. 네, 5가지가 되는데 이걸 종전에는 이제 포대를 가져가면은 사람이 직접 뭐 칼을 가지고 예, 이렇게 그래야죠. 쪼개서 그게 이제 수거해오는 그 재활용품이 또 사실은 제대로 좀 수거가 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제대로 좀 분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작업대에 올려놓고 수기로 했습니다. 예.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작업대에 올리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싹 지나가면서 찢어줍니다. 네. 찢어주면 이제 이 양쪽으로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내는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분류 자체는 어차피 지금 하는 형식과 다르진 않잖아요. 예, 불 자체는 똑같이 합니다. 봉투만 이제 자동으로 예, 전기해주고 예, 이게 예. 옆으로 이제 예, 쏟아주면 예.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런 기계가 뭐 6억씩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또 혹시라도 이게 인력이 이제 좀 덜 필요하다. 그래서 뭐 감원을 해야 된다거나 사람을 줄여야 된다거나 또 이런 정책으로 이게 이어질까 싶어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작업 효율은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자, 이제 사람을 더 줄인다거나 뭐 그런 예, 그런 계획은 없죠. 인력까지는 뭐 감원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예, 작업 효율을 높인다고 이렇게 효율이 높아지면 이제 그만큼 조금 덜 힘들고 좀 그 노동 시간도 조금 줄게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안석봉 의원님이 한번 그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간 위탁 용역에 내년에 지금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3개 구역을 되어 있는데 네. 요거를 지금 거리상 좀 너무 은거리가 돼서 한 구역을 더 분할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업체는 한 군데고요. 업체는 저게 이제 4개 구역을 해가 내나 아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 같이 이제 입찰을 합니다. 예. 입찰을 하는데 이제 지금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6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거죠. 예. 입체가 참여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개 업체가 지금 그 상계하죠. 예, 3개 구역을 다 하는 걸 돼 있는데 예. 뭐 내년도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4개 구역으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가 한 250배 되잖아요. 예. 제가 알고는 이 공중 화장실은 매일 하고 간이 화장실은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하고 이렇게 지금 내부 규정이 돼 있죠. 예, 수요가 많은 데는 그 이용객이 많은 데는 매일 또 상주를 하는 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틀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그 이용도에 따라서 거기 청소라든지 이런 게 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개소를 이게 한 업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총 예산이 지금 11억인데 예.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몇 개 업체로 분리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조금 뭐 4개 정도면은 만 2억 5천, 뭐 3억 정도의 금액이면 금액이 적어서 또 안 하려고 하시려나?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정도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굳이 현재와 같은 이런 그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전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뭐 마을별로 뭐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서 책임지고 소규모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이나 위탁을 줄 때 그 이제 참가 자격이 돼 있는 참가 자격이. 예. 참가 자격은 이제 그 개별 법령에 의한 그 폐기물 같은 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면허. 아니 저 화장실이요 지금. 예. 그래 화장실도 여기 이제 그 뭐 위생 관련 법에 이 화장실 수거 이 자격이 있습니다. 예. 수거 등록을 뭐 인가나 신고를 받아야 그 필정이 있는 업체라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한다면은 일단 그런 자격을 갖추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예. 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예. 이제 주민들이 이제 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공조합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건. 사회적 기업을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그건 가능한- 기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라도 네. 우리가 1년에 11억 정도의 이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저소득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라는데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내년도 보니까 이게 금액도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말씀 들을 때 이 5억 7,200만 정도로 들었는데 내년에 7억 6,800만 원인가요 이게? 예, 이제 이 금액이 좀 인상된 거는 계속 이제 화장실이 신정축이 되기 때문에 네. 개소수가 늘어납니다. 개수가 늘어난다.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원가 용역을 합니다. 원가 용역을 전체 개소수 거리 이런 걸 따져서
원가에 대한 저희들 예전 가액을 뽑아놓고 거기에 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하도록. 근데 금액이 이게 많이 늘어납니다. 5억 7천에서 7억 6천이면 거의 2억 가까이가 늘어난 거고요.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안 됩니까? 그 정도 늘어난 건데 30%? 이게 이제 개소수가 늘어난 게 있고 개소수는 똑같아요. 작년하고. 작년 252개에서 오히려 2개가 줄었는데요. 250개로. 모르겠어요. 내년에 얼마나 늘어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2개가 줄었습니다. 이 인상된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왔는지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 10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거라고 다 통감이 됩니다. 되고 또 시민들 개개인이 이제 감량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일 사업 개요에 저는 이 통계치가 맞는가 싶습니다. 올해 우리 7월달에 업무 보고에 의하면 1인당 그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기준으로요 0.224kg이에요. 0.224. 근데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는 0.243이 돼 있고 내년도 목표를 0.237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에 발생량보다도 더 높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맞는 목표치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보고 자료에 뭐 지난번 거든지 이번 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미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 7월달 목표치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저 날짜가 1일 기준으로 하니까 1일로 환산을 하니까 전체 총량이 아니고. 요 현재 저 보고서상 자료는 여기 이제 올해 8월 기준이거든요. 8월 기준이고 지난 7월달에 보고 난 건 한 5월 정도 기준인데 여기 이제 그 시점에서 뭐 5월 말, 8월 말 시점에서 여기 이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치에 약간 변화는 있은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그러면 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여름철이 좀 많습니다. 하계절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연간 그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형 폐기물 처리장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로 이제 뭐 가구 이런 거 말합니까? 침대, 그렇습니다. 예, 가구, 침대, 전자제품, 가전제품은 아니죠. 냉장고 이런 것도 별도죠. 가전제품은 저희가 수거하는 거는 그게 미미합니다. 거기가 이제 저 가전업체에서 가전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저희들은 이제 뭐 폐가구가 주로 많죠. 그럼 이게 좀 그 방식을 조금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온라인으로 하겠다 또는 이 모바일로 하겠다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 휴대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집에 가면 컴퓨터를 기능 컴퓨터를 다 갖고 있는데 거제시 대행 폐기물 이렇게 휴대폰에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을 치면은 휴대폰에 웹창이 뜹니다. 웹창이 이 조그마한 창이 떠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언제 어떤 폐기물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다 그러면은 거기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결제 처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영수증을 출력을 해서 대행 폐기물에 붙여가지고 그래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휴대폰에서 영수증을 출력한다고요? 예,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이제 거기 자기가 처리한 내역을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대행 폐기물 그러면 지금은 스티커를 사가지고 스티커 사러 가고 붙여가지고 또 이걸 어디 내놔야 되는지 또 배출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면동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되고 또 뭐 주간이나 야간이나 시간 구애 없이 자기가 편리한 시간 영수증을 출력해가지고 붙인다고요? 그 폐기물에다가? 예, 지정 폐기물에 그 종이가 붙어 있습니까? 저기 이제 코드 그 이제 관련 그 처리 코드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두를 수거하는 사람이 그 코드에 의해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스티커니까 이게 붙어 있지만
그게 뭐 테이프를 붙여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좀 접착 그 기능을 갖추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아, 개별 예. 집에서 그걸 출력을 할 때가 요새 이제 가능한 뭐, 있어요. 뭐 비닐 테이프라든지 안 그러면 좀 단단한 풀칠이 좀 그 배출 물건에 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예. 영수증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예. 드리는 거고 그 세세한 부분에까지 우리가 좀 미리 잘 점검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금액이 이제 보통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스티커 우리 사는 것도 보면 뭐 5천원짜리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10,000원짜리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 이 금액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단가 이제 쭉 분목별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내가 필요한 분목을 선정을 하면은 처리비가 자동으로 뜨는 거죠. 보통은 뭐 10,000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 일부들은 뭐 5천원짜리 붙여놓고 뭐 이렇게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뭐 가끔 그런 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선정을 첨언지 매뉴얼에서 첫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자기 대형 폐기물을 그 다시 하는 수수료가 높은 거를 내놓으면서 배출하면서 낮은 거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건 어떤 좀 제재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수거 과정에서 이건 아닌데 이러면은 그 배출자를 찾아서 다시 정정을 하도록 이렇게 그거는 수거 저희가 과정에서요. 예. 그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거반원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4페이지에 폐기물 매립장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료된 게 2군데인데요. 이거 우리 30년간 관리하게 돼 있죠. 예. 사용 종료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등 같은 경우에 이제 96년도면은 2026년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게 30년 하고 이렇게 끝낼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까? 그 이제 법으로는 그렇게 예,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는 예. 자치단체가 의무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루 계획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9번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업인데요. 이게 뭐 특정한 뭐 시설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예, 뭐 돈이 뭐 어디 시설을 짓는데 1억 2억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 1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이게 거리와 이 살고 있는 생활 주변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하는 거고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또한 그 기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이제 쭉 올라오는데 제가 뭐 올해 7월 거나 그 이전 거나 이런 걸 봐도 크게 변화가 잘 없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시의 지금 이 주요 이렇게 도로변이 다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특히 이면도로를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뭔가 좀 획기적인 좀 종합 대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저는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결국 주민들 또는 지역의 자생 여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도움 이런 거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좀 끌어내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가장 깨끗한 거리 뭐 공모전 1, 2, 3, 4, 5등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변화해서 깨끗해진 거리가 어디냐 예전에는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눈으로 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서 이거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그렇겠냐 싶긴 하고요. 특히 뭐 행복홀씨 이런 사업도 보면 그냥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봐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당 그냥 공원에 가서 그냥 쓰레기 줍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운동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딱 뭐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생활 주변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좀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거제의 거리는 어디를 가도 정말 깨끗하더라. 이런 좀 목표와 저는 그런 걸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참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시민들 질서의식, 준법의식 이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청소 업무를 이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기는 시가지 청소라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면동에다가 평가를 합니다. 면동의 환경정비 분야 평가를 합니다. 약 한 200만 원 정도 상사표를 걸어놓고 뭐 지금 계속 이제 그 1월부터 약 한 11월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거기 청소 상태,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분리, 자원 그 폐기물 수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시상을 지금 걸어놓고 면동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면동에서도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내 지역은 내가 갖고 온다는 이런 인식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고 거기 참여해 줄 때 이 깨끗한 거리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과장님 나부터 뭐 다 함께 운동본부인가 네, 나다운 네. 활동할 때 좀 논란이 많았죠. 이게 관에서 무슨 시민들의 의식을 선도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도 하나 성과를 좀 내야 됩니다. 뭐라도 그럼 무슨 성과를 낼까? 기초 질서 지키자는 게 이제 이 운동의 핵심인데 기초 질서를 뭘 할 건데 뭐 무단 횡단하지 않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뭐 자기 앞 골목길 치우기 뭐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게 한번 요구라기보다는 이제 그 관계자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거제시 전 지역을 한 방에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상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곳이라도 어느 한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타나더라. 이 좋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파급시키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 곳에 모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제시에서 제일 지금 현재 생활 환경이 열악한 데가 어디냐? 뭐 고현시내 A 지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 무슨 블록 묶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6개월간 한번 관리를 하자. 시민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참여하니까. 이런 거를 저는 다른 동이나 이런 면회 이런 걸 파급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그 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사업도 저는 그런 차원에 조금 접근을 하면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어떤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또 자생단체 관련 기관 이런 사업 이런 분들을 좀 참여시키는데 저기 좀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협력하고 이게 이제 행복 홀씨 입양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 좀 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을 좀 쫓아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청소 행정에 좀 적극성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자꾸 제가 뭐 부언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 우리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부수해서 저는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뭐 이렇게 시설물 투자하고 이런 건 없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다 이런 막중한 좀 책임감을 느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7쪽에 아까 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공중 화장실 또는 간이 화장실 뭐 교체 개선 이런 요구가 상당하죠. 예, 많습니다. 지금 많고 지금 10년 아까 뭐 제일 아래 부분 나왔습니다. 10년 예. 이상 된 간이 화장실이 약 40개 됩니다. 40개 지금 이제 아까 250개 중에서 이런 부분은 또 지난번 태풍 시에서도 지금 8개소가 일부 파손돼서 지금 복구를 한 것도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예, 참 그게 너무 많아서 신속하게 뭐 수리도 하고 또 교체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 이제 성꽃축제에 갔을 때 그 해안변에 간이 화장실의 경우 오른쪽에는 여자 화장실은 문이 잠겨 있고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든 뭐 하기도 했었는데 그 왼쪽에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꽃축제 기간인데 그 해안변으로도 차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이러는데 참 얼마나 지금 이 화장실 문제가 이제 심각한가 또 그것이 행정이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좀 이해도 합니다. 예산의 문제든 그리고 그래서 그게 특히나 이제 관광지 주변 뭐 이런 데서는 뭐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 관리 등 민간위탁 용역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현재까지는 1개 업체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청소 같은 경우 물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이라든지 자격 요건 이런 것들 속에서 물론 선정이 되어져야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4개 구역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든 좀 이게 아주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활 기업 거제에 있는 또는 뭐 사회적 기업은 현재 이런 형태로 준비되는 건 없지만 또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이제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자활 기업 또는 우리 거제시 자활 공동체에서 운영한 거기에서 어떻든 이런 기업들을 계약 조건에 맞게 운영도록 해서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자활 기업이라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우선 서비스를 뭐 구매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그리고 구쪽에 음식물 처리 시설 최종 잔점을 사료화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다행히 지난해 이게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에 나오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해서 건조해 가지고 일반 폐기물하고 함께 이제 소각해서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또는 거제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음식물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도 사료 또는 퇴비화해야 한다. 예, 또 맞습니다. 재활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환경부나 이런 데 개선 권고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편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사료화 시설이냐 또 엄격하게 보면 퇴비화 시설이냐 엄격하게 보면 또 퇴비화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퇴비화가 아니라 퇴비화를 위한 원료를 이제 탈수 건조 과정을 통해 퇴비의 원료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퇴비 공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퇴비 음식물 건조물을 퇴비 원료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물론 여기에 사업비가 이제 9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업무 보고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이런 시일 내에 시급하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이 시설을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업무 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 문제로 해서 늦춰진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조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장자마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 장자마을 옥토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리 부서는 농업지원과 좀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리 부서고 우리가 이제 재활용이라는 업체이니까 재활용에 관한 우리 관리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불법이라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했지만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불법 정축물 통해서 허가받은 대비량을 초과한다라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었고 또 불법 건축물이 건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 또 그런 것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어지고 있고 그 이제 처분에 따라 지금 이행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제 농업지원과에서는 유기질 대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 내용이 지적되어져서 영업 정지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든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을 했고 근데 여기에서 왜 그 시설이 필요하냐 했을 때 현재로 우리 거제시가 필요하냐면 분뇨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뇨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부분 때문이라도 필요로 한 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음식물 폐기물 이 퇴비와 원료로 되는 이 건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 유일하게 지금 옥토 유기질 거기에서밖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1톤당 9,000원을 통해서 뭐 1억 이상을 돈을 지불하고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거기가 없다라면 우리가 뭐 아까 뭐 톤당 25,000원, 7만 원이나 8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영이나 고성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이라도 여기에서 사료화 시설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라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료화로 가야 되어지고 퇴비 사료화를 해야 되니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가 바꿔야 되고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다음 현실적으로 그 효율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들어낸 건조물을 뭐 구입토록 해서 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가 있고 가장 효율만 따지면 소각 처리하면 되는 거지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료와 퇴비화 하라고 했으면 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제 사료가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 까야 입장에서는 뭐 하루 빨리 예산만 반영해 준다면은 당장 시행을 사료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 전체 또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이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급한 사업이 많고 심지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중앙부처에 이제 특별교보세라는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올리는데 그것도 더 급한 게 있다 이제 더 급한 게 그러니까 요 순위가 좀 뒤로 좀 밀리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이 바람직한 방향은 사로화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은 그래서 합니다. 저희는요, 예. 이 장자 마을의 문제도요, 이제 어떻게 이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저는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한해서 이제 행정사무의 여러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졌고 또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 또 이 문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좀 시정할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 지원 과정 그 다음에 농지와 관련해서 불법 전용에 관해서 농정 담당,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허가과죠. 허가과 담당, 또 면장, 그 다음에 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현장도 방문해서 사업자도 함께 모여서 일단은 대화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순환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빠진 부서가 이제 환경과죠. 환경과 악취와 관련 부서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시설 개선의 문제, 악취 저감 대책,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뭐 합리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을 해서 시정 아까 혁신과에서 소통 담당에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2차 회의를 예정해 두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에서 주민들이 이건 물론 신중하고 그러니까 몇 차례 저도 하기는 했지만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서 지금까지 피해에 관한 보상금 또는 현재에 있어서 연 얼마를 내어놓으라는 식의 요구가 전면에 내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협의 또는 개선 조정, 중재에 관한 회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이 또는 시가 직접적인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전면으로 해서 본질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냄새를 저감하고 시설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어떤 식으로 공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보다는 이제 보상 문제를 전면화시키다 보니까 정상적이고 원만한 협의의 길로 나서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 과정을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길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물 폐기 이 처리 시설이 문제가 어떻게 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옥토 유기질 비료에 있어서 그 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이 음식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물을 사료화했을 때 또 이 음식물 폐기물이 실제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이 되어지고 있고요. 거기 가면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료화했을 때 옥토 유기질 비료의 원료를 또다시 이 음식 폐기물 대신에 무엇으로 할지 그건 이제 농업 자원순환과에서 관여하고 어느 정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들과 함께 이게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이 사료화로 되어지지 않다라면 현재 음식물이 가야 되고 뭐 버스다 분뇨 이렇게 되면은 악취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시설 개선 현대화 영세하다고 그러는데 영세하다고 그러는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10여 년 동안 어떻게 독점이고 그 다음에 분뇨라든지 우리 퇴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돈을 주고 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가면서 가져오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또 수요에 있어서 문제에도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체 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수준의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과연 얼마인지 알겠어요. 얼마인지 또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꼭 영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업 우리 음식물 처리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사료화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들까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우리 노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제가 어저께 그 김상곤 대표를 잠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매일 이제 시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좀 물으니까 자기들로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느 정도 뭐 감당을 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차라리 막 사업을 적겠다. 사업을 적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만은 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옥토 유기지라는 그 회사가 지역에 하나쯤은 단지 이제 이치가 어떤 민원이었고 한 장소가 있다면은 하나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에서 약 한 10,000톤 정도 연간 물론 뭐 저희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는 약 한 3,000톤 정도 되지만은 다른 거 뭐 축산 분뇨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10,000톤 정도로 거기서 처리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저기 없다면은 인근 지역을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싣고 갈 겁니까? 고성을 갈 겁니까? 통영을 갈 겁니까? 그래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제 저는 민원과 부딪혀서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저걸 종합적으로 아까 얘기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대한 건 이야기 제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거는 관련 부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주민 대표와도 만나고 또 옥토 유기질 대표와도 만나서 답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음식물 쓰레기 사로화는 저희가 조금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할 것이고.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이렇게 이와 연관해서 좀 요지를 정리해서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간략하고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요. 일정 정해진 시간 내에 무한정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장자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장자마을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저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옥토 유기질 비료가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래서 그걸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는 결코 아니고요. 적법한 시설에 적법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뭐 합리적이지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의심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처리 시설에 관한 사료화가 옥토 유기질 비료를 어떻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이 퇴비가 그 원료가 되어지니까 연계해서 좀 보다 좀 신중하고 검토해서 이 문제를 좀 시급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고정희 의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 네, 고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숫자 이 말씀이신데요. 2017년도, 18년도 보면 18년이 8월 기준으로 이 돈인데 혹시 종량제 봉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인상이 되어서 미리 이제 이 시민들이 미리 구입을 해서 17년도에는 많이 구입을 해서 그걸로 잔여 봉투를 18년도에서 써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또는 이제 8월 기준이기 때문에 18년 8월부터 9, 10, 11, 12 4달 수치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지 제가 이렇게. 예, 지금 현재 2017년은 1년간이고 예. 네네. 2018년은 8월 기준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맞습니다. 2018년도를 추산을 해보니까 예, 예.
전체 그 71억 7,800만 원입니까? 이제 총 토탈 금액이. 그런데 2018년도 12월까지 한 3개월을 추이를 맞습니다. 해보니까 66억 정도 나와요. 예, 지금 예. 12월 연말까지 하면은 네. 그 중에서 종량제 봉투가 지금 한 32억인데 연말까지 하면 약 48억 정도 나오고 예. 대형 폐기물이 지금 4억 700만 원인데 4억 9천만 원 정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폐기물 납부 필증이 지금 8억 2,200만 원인데 여기가 12억 3,700만 원. 이래서 이제 전체 토탈 66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지난해 대비하면은 한 5억 정도가 좀 세수입이 줄어들 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보면은 17년은 1년이 다 들어가고 18년은 예, 예. 항상 이렇게 예. 8월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아 있는 건 추이를 할 뿐이지 네, 예. 정확한 기준은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할 때 해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8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다음 해는 보고를 아, 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자원순환과도 예. 이렇게 이제 8월 1일 기준 예. 또는 뭐 이렇게 7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연도를 잘라서 이렇게 한다면 17년 대비 18년이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기로 대비해서 포시하는 것이 우리 네. 위원님들 예를 높인다면은 예, 저희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17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0일에 또 18년 뭐 8월 1일부터 19년 뭐 이렇게 그래 이제 같은 기간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같은 예, 기간으로 예, 이렇게 예, 하면 예. 정확하게 우리가 예. 항상 아마 이런 이제 이 추이만 될 뿐이지 정확하게 아마 이렇게 1년 단위는 비교가 안 되니 지나간 걸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정확하게 보고 비교 분석하기가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실 그 이제 RFID를 사용을 제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만 따로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면은 어쨌든 이제 이 비용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든 가정이든 그렇게 해서 반만 따로 사료가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뭐 주변에 뭐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반만 따로 분리를 하면은 어쨌든 음식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한번 한다면 그 반만 분리를 해놓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밥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제가 음식점 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잔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밥은 우리가 공짜로 가져갈 테니까 반찬만 이렇게 하면은 밥만 모아놓으면 아마 이렇게 예 동물 키우는 사람이 가져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쓰레기 양도 줄어들어서 같이 섞으면 문제가 되지만 밥만 따로 하면은 분리를 하면은 충분히 아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밥하고 반찬하고 분리를 한다면은 양도 줄어들고 또 재활용도 쉽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식당 관리하는 부서하고 또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럼 제가 볼 때 용기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군내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 한번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우리 소각장 그 폐기물 매립장 침실 수는 이 해마다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뭐 현장에 가봤지만 운영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활용 선별 시설 아니십니까? 예. 근데 가장 그 문제는 아파트 지역은 정말로 잘합니다. 이 페트라든지 이거 분리할 때에 차가 들어오면 그냥 뭐 옥포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 지역에는 그냥 그쪽에 바로 붙지 말고 또 선별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근데 우리 시골 같은 데는 면 같은 데는 이제 막 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아파트에 보면 큰 봉지해 가지고 분리를 정말 잘 하거든요. 그럼 선별을 할 때도 정말 좀 쉽지 않나? 저도 그 선별장에 가보면 아파트가 이제 가정주택에 비해서 좀 분리가 잘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이 또 섞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손을 한번 더 거쳐야 제대로 분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인데 예. 그 지금 매미성에 그뭐 평일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화장실에도 저 가봤는데 이 물을 내리면 이 물이 다시 올라와 버립니다. 어느 화장실을 그렇습니까? 그 밑에 그 매미성에 밑에 있는 화장실 간이 화장실 매미성에. 있다니까. 그거는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우리 한내 사업장 신구 소개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종 뭐 가구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 예. 지난 8월 28일입니까? 그 최종 저희가 이제 소각장 중간 처리 시설 설치 허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이제 의견을 구하고 또 이제 우리 환경부라든지 또 심지어 뭐 대우 쪽에도 이제 이 의견을 한번 물었습니다. 묻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저희한테 뭐 그리 한 세 군데 그 해인정사 주지선이 뭐 1인 시위 또 그다음에 그 해인정사 그 신도들의 어떤 반대 민원 그다음에 석포 한내마을 또 그 민원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또 면담을 했고 우리 시의원님도 뭐몇 의원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거기 산해마을 주민 일부는 막 그 정도 시설은 또 설치해도 뭐 괜찮지 않느냐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건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걸 신중하게 또 뭐 한두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환경적 요인, 입지적 요인, 지역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앞으로 수요와 어떤 공급 측면에서 이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사업자의 어떤 재무 부담 능력 이런 걸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뭐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무한정 처리할 기간을 할 수 없고 그 기간 내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서로를 좀 보완하는 것. 최근에 또 도로가에서는 별도 진입 도로를 개설이 필요하다.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도로 2차선 도로가에는 안 되니까 또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일부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산지 그 산주인들이 위주입니다. 사실 그 이게 또 소각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 하나 더 들어오는 거는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예. 그 사실 뭐 또 우리 또 지역구이지만 사실 우리 연초 같은 데는 혐오 시설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게 이제 뭐 소각장도 또 다른 지역으로 좀 가면 좋겠어요. 이게 유도 우리 연초면만 이렇게 오니까 우리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한번 공모를 입지 공모를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음식 쓰레기 시설인데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1일 65톤, 뭐 건조den기 하루 뭐 10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소각하는 전혀 안 됩니까? 처음에는 소각을 했다니까. 예, 그래서 그게 당초 일부 저희가 이제 태비화를 바꾼 것이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건조를 탈수를 해가지고 예. 바짝 말려서 소각을 했습니다. 예. 소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그 환경 환경 정책의 방향이 가능한 자원의 절약 재활용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하거나 절약을 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태비화로 하든지 사로화 하든지 또 최근에 이제 방법은 이 바이오랄 가스를 이제 만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소각 방법이 잘 못 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탈소만 해서 이제 태비화로 자원 재활용 쪽으로 그렇게 2017년 6월부터 이것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우리 그 하수과 가면 그 슬러지화 시켜서 태비화를 시킨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 밑에 거 보면 오비 쪽에 그 슬러지화 시켜서 또 태비화를 시키거든요. 예. 뭐 우리 그쪽에다 그 음식을 또 활용하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그게 왜냐면 그 밑에
그 하수된 걸 가지고 이제 거기도 오비 주민들 뭐 대비시키고 하는데 그럼 냄새 문제가 또 냄새 문제가 또 냄새 되지 문제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건조를 좀 시키면 냄새가 좀 크게 그래도 거기에 그 음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악취하고 별도 또 시설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우리 음식물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제로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민 의식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30억 나간다 음식물 네, 좀 그렇게 좀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조금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음식 문화예요. 한식 문화. 이 그릇에 담는 문화 이게 우리 저 여행이나 가면 서구 쪽으로 가면 접시 하나 가지고 우리 뷔페 가듯이 자기 먹을 만큼 이렇게 담아서 먹다 보니까 잔반이 안 나오는데 제가 요 소장 맡고 나서 우리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갔자 음식을 남기면 제가 혼을 냅니다. 다 먹도록 처음부터 작게 달라 하든지.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이 한식 문화, 이 음식, 이 그릇 문화를 바꿔야 되겠구나. 예.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잔반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구처럼 이렇게 접시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떠가 먹더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잔반을 작게 이렇게 이제 돈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으신 말씀이 나오셨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 시 나름대로 한번 시책을 펼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노면 청소기 차가 한 3대 있죠. 지금 가을 되니까 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이 낙엽이 많아가지고 그 맨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맨홀을. 그래서 그쪽에 낙엽 많이 떨어지는 곳은 먼저 좀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가 막히면 뭐 또 물도 잘 안 날아가고 하니까. 어제 그 비가 오면서 실제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저게 이제 지금 다 떨어진 건 아니고 또 계속 떨어지거든요. 계속 떨어진 게 이제 몇 차례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거 계획을 갖고 작업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식 경진대회도 음식 줄이기 경진대회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원 재활용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국장님 한번 해주이소. 그러면 각 면동에 한번 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네, 그것도 폐자원을 한번 활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라든지 네, 검토해 뭐 보겠습니다. 음식물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의원님들 많은 말씀 나왔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시가지, 가로변 청소, 조금 전에 또 공중 화장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 상태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깨끗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면동별로 저희들이 이제 미화원이나 가로청소들을 배치를 해서 면동장 지시하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면동장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면도로도 청소가 되거든 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커버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한 번씩 면동 확인도 나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도 그 많은 걸 정말 이렇게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수시로 미는 생기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깨끗이 있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화장실도 그렇고 버리면 그 순간 그 시민들이나 보면 이 쓰레기 청소가 안 됐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속 대응하는 거다. 어디든지 여러분들도 좀 지저분당에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고 저희도 또 면동하고 우리 청소 업체도 어떤 구역에 청소가 안 됐다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보면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집 앞, 자기 상가,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청소차가 와서 썰어달라고 합니다. 원룸도 우리 원룸 단지라든지 보면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 집 앞 청소, 자기 상가 청소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좀 그리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면동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자기 집 앞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 이제 우리 나부터 다한교 운동본부도 기술질서 지키자 교육을 시키고 면동에서도 내 집 앞 내 쓰레기 이런 운동을 많이 펼치는데 요즘 시민들 의식이 자기 집 안만 청소하지 자기 집 앞에서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면동에서 이제 각종 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쓰레기 배출 지점 배출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190개 정도. 190개 정도 예. 됩니까? 그러니까 면동이 18개 면동이니까 거의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되네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쓰레기를 이제 모아놓고 저녁에 밤에 내놓으면 새벽에 수거를 해가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주민들께서. 그래서 아니면 또 주말에는 또 우리가 수거를 안 해가면 그대로 쌓이고 특히 주말에 더 많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배출하는 장소에 그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니면 면동별로 한번 뭐 경진대회를 하든지 해서 쓰레기 배출 장소를 조금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우리 종량제 봉투를 이어가지고 내놓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불결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면동에는 거기를 철 구조물로 이렇게 해서 그 짐승들이 이렇게 파헤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뭐 나무로 해서 뭐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또 마을 그 환경까지 이렇게 좀 신경 쓰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쓰레기 수거 방식이 동지역은 문전 수거 방식이거든요.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 업체가 수거해가는 방식이고, 면지역은 이제 말 단위로 이제 거점 수거 방식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모아놓죠. 모아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면지역과 동지역하고 방식이 좀 틀립니다. 동지역은 따로 모아놓는 거점이 아니고 거점 지역이 집 앞에 아니고 바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 업체가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전 수거 방식으로 네네.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단위로 한번 쭉 한번 그걸 한 번쯤은 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마을의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맞습니다. 그 면지역에 거점 수거지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부 이제 주민들은 차가 또 마을 단위로 앞으로 좀 더 수거지역을 많이 확대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수거 비용이라는 이런 게 예산이 또 첨가되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필요한 곳은 그 좀 또 늘리고 또 깨끗하게 환경이 그 주변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보는 질의하십니다. 제가 우리 박형국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권 아니습니까? 거기 보면은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지금 저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 조건에 관한 그걸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법적 요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환경적 요건, 그 다음에 그 입지적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우리 도시 계획상의 어떤 저촉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민첩한 부분이 그 인근 주민들의 동향,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론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 하자가 없는 이상 안 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민이 나서서 반대하면 우리가 행정 소송이 되더라도 민의 뜻을 받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마 도로부서 의견까지 받았다는 것은 지금 그 허가 조건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서에서 가변 차선을 하나 더 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관련 부서의 소관 업무와 이 시설과의 어떤 관계 또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지 필요한 조건이 뭔지를 제시해 달라. 그럼 그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제 사업자한테 보내야 되죠. 자 당신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 수용이 되겠느냐? 그 계획을 이제 받아야 종합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우중공업의 의견도 들어봤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대우중공업에서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예, 제가 이제 환경 그 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희 만나기 전에 이제 공문도 한번 보냈어요. 뭘 보냈느냐 하니까 대우 조선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자체 처리할 의향이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 처리가 못하고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면은 공간을 좀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 공간을 위탁 처리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물었는데 두 가지 다 자기들은 자체 처리보다는 위탁 처리가 훨씬 수월다. 지금 단가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단가가 톤당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게 이제 자기들은 뭐 12만 원에 준대요. 12만 원에 주는데 그때 울산 어디 뭐 업체가 실고 간다는데 그 입찰을 하면은 계속 가격이 다운이 되고 지금 부울경하고 전라남도까지 합하면 한 7개소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받은 데 있대요. 근데 소위 물량이 지금 가동 그 용량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딸린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조업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폐기물 생산 자체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공장은 돌려야 되고 그러면 단가를 좀 덤핑해서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위탁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안에 공간도 없느냐, 즉 생산 설비에도 부족한데 그런 공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우의 하루 그 산업 폐기물이 한 70톤 정도, 삼성이 한 70톤, 삼성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기타 중소업체에서 한 40톤 정도, 이러면 한 180톤 정도, 일일 한 180톤 정도 지역에서 산업 폐기물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우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삼성에는 자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대우도 여태껏 산업 폐기물을 땅에 파묻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위탁 처리하던 것을 그대로 위탁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태여 또 반국영 기업체나 비슷한 이 대우중공업이 민이 싫어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물량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을 가든 제가 듣기로는 고성을 가다 듣고 있었는데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로부서 의견을 받고 어디 비교를 받고 받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저기 민은 사무지 않습니까? 민은 사무니까 저희 검토 단계에서는 다 의견이 다 나와야 되죠. 물론 그런 그게 있는데 의지는 대우중공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진정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 조건으로 갖춰 주려고 하면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그냥 넘어가는 기고 이런 폐기물은 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대우중공업이 너가 자체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위탁 처리하는 그대로 시행을 해라 하는 그게 맞다 생각 들거든요. 그걸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월하게 처리되는데 뭐 설비하고 기술자 거기 데리고 뭐 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뭐 기존 처리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 꼭 어디 지역 회사 안에서 또 우리 시 간내에서 뭐 처리한 그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자기들로서는 이딱 주면 되는데 뭐 무태여 그런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기들의 어떤 방어벽 같고요. 어차피 하던 대로 종전대로 계속 이어지면 돼요. 그대로 하고 그대로 자기들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